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해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부터 10개국식 관세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관세율 그리고 구체적인 국가 대상 등은 발표되지 않았죠. 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크게 봐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일본 등 80여 개국이 4월 2일 그 소위 해방의 날에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관세 유예,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미국과 원칙적으로 새로운 관세와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서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아시겠습니다만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보고 각각 최고의 딜을 미국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서한 발송을 위협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기간 전에 미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고 베트남에 이어서 제3, 제4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관세 유예 만료 기간에 먼저 아니면 그 기간에 맞춰서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그런 합의안을 공표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 정부의 희망입니다. 예, 트럼프가 최근에 그 일본 쌀 개방 문제를 두고 버릇이 잘못 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쌀이나 소고기 등 이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일본이랑 같은 처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략상으로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소위 상식을 뒤집어 엎는 과격하게 보이는 그런 언사를 스스럼 없이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전략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종종 구사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상술에서 잘 보이는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도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협력 국가인 일본을 타겟으로 삼아서 관세 폭탄에는 예외가 없다, 성역이 없다는 메시지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바 총리는 그 어느 외국 정상보다도 앞서서 이스라엘 총리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 제2기 출범에 맞춰서 정상회담을 하였고 그 정상회담 분위기도 굉장히 훈훈하였죠. 하지만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국내 지지자들 그리고 일본과 다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상국들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농업 부문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조각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트럼프 정부와 이런 관세 협상을 계속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좋은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런 한국의 사정을 레버지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강하겠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인사들의 언사를 보더라도 이것을 어떤 협상술의 어떤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상호에게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정리하지 않은 합의안을 만든다면은 그 합의안은 결국에 가서는 지속력이 없겠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이런 전략적인 그런 무역 행위라든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방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적절하게 해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철저히 조사하고 상호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번에 유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추가의 협상 기간이 보장될 수 있는 그 합의안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겠죠. 90일이나 유예를 해줬는데 왜 한국은 버티기 전략으로 계속 나가느냐. 그것은 한국 측의 사정이지 미국 측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한국 측에서 그냥 미국을 몰아가기 위한 지연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1년 만에 무효가 되는 그런 껍데기만의 협상안이 아니라 3년, 5년 그리고 양국이 앞으로 장래 미래의 그냥 경제협력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상호 무역 그리고 경제협력의 틀을 만드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더 추가의 협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맥락에서 한국 측과 좋은 합의를 하였다. 한국이 미국 측에 좋은 제안을 하였고 큰 틀에서 합의는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자세한 내용에서 좀 더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의 그런 만료 시간을 추가 연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설 수 있는 예. 어떤 정치적인 공간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데 그 지연 전략이 아닌 지금 협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기업들은 왜 한국 시장 진출에서 이 무관세 장벽이 이렇게 높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 첨단 기술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이 이제 안보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정보의 그 공유라든지 이런 사고 파는 것에 제한이 있던 법안을 이제 채택하는 걸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의견이 전달되었고 약 40여 명의 그 미국 하원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예. 즉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공정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관세 장벽이 있다. 이것을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워낙 이 양국 간의 무역은 대규모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짧은 기간 안에 상호 만족스러운 그런 합의안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양측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큰 틀에서 어느 정도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 영어로 한다면 agreement in principle이라 하죠. 예. 기본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채워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이미 EU와 미국 간에 합의된 그런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미국 측에 제안을 해볼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이런 고충, 문제를 지적하셨죠. 예.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관세 협상에 어려움이 많은데 대통령 말씀이 쌍방이 뭘 원하는지 아직도 불확실하다. 쌍방이 의견은 내고 있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원하고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는 타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그런 의견 타진이 이루어질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끝나더라도 7월 초를 지나더라도 더 지속돼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 이 점을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도 실현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관세 협상, 또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재배치, 안보 현안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직접 찾았잖아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정 권한이 있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정부 인사가 미국 현지에서 90일 관세 유예 종료일 전에 미국과
책임 있게 비중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미국 측에서도 그걸 원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협상이 이제 단기적으로 땜질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입니다. 한 번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이유,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다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나갔다 그래서 다시 트럼프발 어떤 관세 폭탄이라든지 방위 분담 증가 압박이라든지 다른 이유에서의 대한 압박 정책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만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합의안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봐야 됩니다. 과연 이번에 관세 이후에 종료 시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문제 해결이냐? 그것을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합의안이 미국과 도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내년 11월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결과에 따라서 굉장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대패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한국에 대해서 나올지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45대 대통령을 이미 역임한 재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3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4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합의안 그리고 그 대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의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부터는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분야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이번에 위성락 실장과 여왕고 교섭본부장에 가서 어떤 합의안을 이런 단기적인 그 스케줄과 어떤 아젠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종료 이후에도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틀 차원에서 합의할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의 관계도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의지도 드러냈고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와중에 중국이 오는 9월에 그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이 대통령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굴 먼저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이 행사에 뭐 참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해법 찾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그 미국의 영화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문제는 좋은 문제다. 뭐냐면은 제가 야구팀인데 선발 투수가 너무 다 잘 던져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는 문제지만 하지만 좋은 문제죠. 예.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도 이런 러브콜이 오고 셔틀 외교 복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먼저 요청했는데 일본 측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이 지금 정치 위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도권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고민할 문제에 어떤 한국이 시달리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단기, 장기 국익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먼저 구사할 것인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하는 것이 맞는지를 충분히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예전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 전승절 기념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재명 정부가 서둘러서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신다면은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왔던 한한령 조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중국 정부로부터 약속이 있던지 아니면 중국과 한국 정부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보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개최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안문 광장에 가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시면은 그 답례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아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보장이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이 중국에 미리 보인다면은 중국도 필히 화답할 것이라는 그런 식의 계산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서방 세계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한국 대표로 천안문 전승절 기념 행사를 참가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논란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한번 한국에 오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중국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 측에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는 중국 측에서 경제적인 보복을 했죠. 이런 식으로 볼 때는 뭔가 구체적인 서로 주고받기가 보장이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지만 한중관계가 그동안 냉랭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물꼬를 터야 된다 식의 너무 비구체적인 식의 계산법으로 접근한다면은 나중에 실망스럽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전례에 비춰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나 의리보다는 좀 실용적인 방안을 트럼프 탐색해야겠다 대통령이 제일 이거군요. 좋아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래고 비즈니스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도 너무 서둘러서 추진했다가 성과 없이 끝나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9월 초까지 좀 늦추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희망했던 것만큼 호언장담했던 국제 분쟁이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 파괴했다 그랬는데도 미국 언론에서는 다른 분석을 내고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도 어떻게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대통령과 양자 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여유라든지 정치적인 공간이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본다면은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조차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폭넓은 어떤 프레임워크랄까요? 폭넓은 틀을 만든 후에 한미 정상회담의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논의 사례를 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